네, 천자방 플러스입니다. 입찰 법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나눌게요. 제가 한 입찰 법정에 한 몇십 년 동안 경매할 때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법정은 꼭 입찰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법원에 무슨 볼일보러 왔다가 집에 가려 하는데 보니까 1층에 뭐 웅성웅성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뭐 하는 곳이지 하면서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전에는 그 법원 안에 그 점심을 배달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하고 나갈 때 보니까 또 웅성웅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이렇게 또 구경 삼아 또 구경하다가 가는 분도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입찰 법정은 다 1층에 있죠. 1층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 입찰함은 투명한데요. 전국적으로 다 투명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잔물통이 딱 채워져 있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입찰을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아주 너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아마 여기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설마 그럴 수 있겠나 하는데 정말입니다. 입찰표를 적어놓고 나중에 안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너무 순수하게 이야기합니다. 입찰은 취소 변경 교환이 안 되는데 자기는 입찰을 기재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물건 안 사겠다 이러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만 그분은 순수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 1등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렇게 또 전화를, 입찰표에 나온 번호대로 전화를 합니다. 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그래서 전화하니까 자기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1등이 됐다 하니까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면 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차 전화를 해봤는데 자기는 돈을 계좌로 이체하는 줄 알았대요. 계좌로. 막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등이 되니까 돈을 지금 찾아오겠다, 은행 가서 찾아오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내일 주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등인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수표가 지점장 도장이 날인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은행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굉장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법원은 이거를 보완하는 법원이 있대요. 보완. 다시 말해서 은행 직원이 빨리 지금 도장을 들고 오는 경우가, 실제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도장 들고 지금 가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는 법원도 있고, 어떤 법원은 아니야 이거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무효도 해가지고 무효로 하는 법인이 있는데, 저는 그게 무효가 맞다고 봅니다. 도장이 안 찍은 것은 그거는 휴지 아닙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진행하는 입찰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뭐 이의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장이 안 찍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1등이 됐는데 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은행에서 수표를 줘야 하니까 부도가 난 수표, 부정 수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된 경우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일단은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부도 난 수표니까 돈이 아니니까 입금을 못 하지요. 그래가지고 뭐 무효가 돼가지고 있고, 나중에 뭐
나중에는 조금 뭐 D일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 부도수표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할 이유도 없고 저도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보통 수표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 1등이 됐을 경우에 그 수표 이설을 좀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건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대에 앉아 있는 담당자가 계속 수표 이설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10만 원짜리 수표를 뭐 50장이라 하면은 그 어떻게 다 수표를 또 작성하고 있겠습니까? 다음 사건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또 한 사람씩 또 이렇게 그 사람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 낙찰자 보고 요 수표 저 안에 저쪽에서 좀 다 적어서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표를 한 50장을 다 줬는데 나중에 이설을 다 하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49장이에요. 한 장이 없습니다. 한 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시달렸지요. 분명히 1등을 선언하고 다음 사건도 다 진행했고 또 그때 그 진행했던 그 사건에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받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 1등 했던 사람의 수표가 분명히 우리가 진행할 때는 50개가 맞았는데 그분은 이설을 하고 난 뒤에 49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그 혼란이 가중됐고 심지어는 1등 됐을 때 그 수표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그 50장을 세우는 장면이 CCTV까지도 확인해 가면서 뭐 이렇게까지도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도 막상 자기는 분명히 이 돈밖에 없었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냥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일단 그 사건은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증금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돈이 되겠습니까? 보증금이 맞아야만이 그 입금이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들하고. 그 나중에 알았지만 본인이 한 장을 뭐 숨겼다 하는 이야기를 자백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벌써 뭐 다시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재경매 진행되고 막 이런 순서였습니다. 조금 법정에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데 또 그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막 입차표에 연필로 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필로 써가지고 입차표를 제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연필로 써가지고 왔다 해도 무효는 아닙니다. 연필 썼다 해서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연필로 적어서 왔을 때는 뭐 상당히 곤욕을 치러가지고 조금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연필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뭐 봉인하고 막 이런 방법을 뭐 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뭐 전에는 우리가 입찰법정에서는 보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다시 찍어 주십시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등이 되고 난 뒤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난 후에 인감증명이 없을 경우는 인감증명 계십니까 하면은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보완을 하면은 받아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였는데 너무 악용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 2013년 7월 1일자로 모든 입찰은 보완이 이런 경우에는 보완이 안 되고 그냥 봉투에 입찰함에 넣은 그 자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할 때 보완은 일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1일 이후로는 일체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가 되는데, 직금도 2019년, 2020 직금도 옛날 방식을 생각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경매를 하신다는 분이, 어떤 분들은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법인 등본을, 법인 등기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해요. 사본으로. 그러고 난 뒤에 1등 되고 나서 무효로 하니까 정보는 있다고, 자기가 잘못 냈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조금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요즘에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법정에서는 이제는
진행하시는 분은 뿐만 아니라 그 입찰에 참가했던 입찰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학원이나 카페나 다 배우고 유튜브에서 다 배우고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한 번은요,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인데, 무슨 진행을 좀 잘못되니까 좀 매끄럽게 못하니까, 그 입찰자 중에서요, 정말 고함을 치고 그랬어요. 그래, 그분들은, 상당히 그 내막을 또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똑같은 입찰자더라도 같은 입찰자끼리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서로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법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본이라든지 뭐 인감증명서를 제출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모험을 또 했어도 아니 됩니다. 여기서는 뭐 카메라도 다 CCTV가 다 비치가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좀 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인감증명서 뭐 안 가져왔다든지 사본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입찰표를 그냥 금액은 적었는데 1등이 됐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라 한 게 아니고 그냥 연습 사무로 했는데 모르고 이렇게 입찰함에 넣었어요. 연습 사무로 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전혀 살 의미도 없었는데,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고 조금 나름대로 입찰 법정에서는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지만 좀 순수한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입찰 법정에서 앉아 있다 보면은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 법정은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개낙도 하고 맞습니다. 개낙도 많이 합니다. 일반인도 들어와가지고 하지만 뭐 로스쿨 출신들이라든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님들이 또 이렇게 단체로 와가지고 또 견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누구나 입찰 법정을 한 번씩 입찰은 어떻게 진행하거나 하는 것을 실습도 해도 되고 견학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차순위 신고는 이런 경우구나.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는 이런 경우구나. 입찰은 이렇게 하고 개찰은 이렇게 하고 떨어졌을 때는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받아간다. 그렇게 입찰 법정은 여러분들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입찰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법원에 가셔가지고 사전에 뭐 대부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각 법원마다 입찰을 진행하는 요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요일에 맞춰가지고 그냥 한 번 정도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은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요 법정에서는 또 이런 분들이 오시구나. 저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경매로 살까?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런 걸 사지?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본인이 가까운 동네 가니까 본인 동네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나온 물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살구나.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이 샀는데 저 물건에는 왜 사람이 수십 명이 입찰자가 경쟁률이 높을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저는 입찰 법정에 견학하고 구경하러 가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